현행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게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 제도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동이나 단독 합쳐서 그냥 통합 과세하고요. 피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리합니다. 건물하고 토지랑 분리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역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실거래가 반영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5% 수준 실거래가에 이게 제일 높아요. 그래도 그나마 아파트가 예. 실거래가 65% 예. 상당히 낮게 느껴지는데 그나마 제일 높은 거다. 단독주택은 30에서 40% 수준입니다. 근데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단독주택이 보통 더 비싼데. 그렇죠. 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땅값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 재벌 등이 보유한 토지는 35% 수준. 네? 재벌은 카테고리가 따로 있나요? 예. 물론 이제 이게 국토부 주장은 좀 다릅니다. 국토부에서는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51%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실거래 단독주택. 예. 그다음에 토지는 62%, 공동주택은 68%까지 올라왔다고 국토부는 주장을 하죠. 근데 그거는 팩트에 관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 주장이 검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시민사회랑 지금 그 국토부랑 좀 그 대목에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은? 뭐 국토부 주장이 좀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쪽이 가까워요. 예. 국토부에서 데이터들을 다 안 내놓나 보죠? 계산할 때? 그 검증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전수조사를 해서 뭐 전체를 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밝히면 될 텐데. 예. 그런 게 좀 이상해요. 항상 왜 국가가 왜 그런 걸 잘 안 밝혀? 국가가 무슨 이해관계를 대변하면 안 되잖아요. 특정 로우 데이터를 분야에. 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데가 이제 국가여서 그렇죠. 그걸 그냥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요. 예, 좀 약간 석연치 않죠. 지난번 우리 임대주택 할 때도 음. 데이터가 석연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국가기관인데. 예. LH가 뭔가 좀 항상 예. 국가기관의 이 어떤 석연치 않음 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실거래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도 이게 부동산 유형별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랑 단독주택하고 토지랑 실거래가 반영률이 다르잖아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게 불리한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갖고 있는 네. 사람도 불리한 거예요.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교가 세금을 안 되는데. 적게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역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유형이 똑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별로도 약간 역진적인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가의 주택일수록 오히려 고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요. 세금 적게 내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잘못 설계를 한 거죠. 제도를.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가 주택은 거래 사례가 별로 없다. 근데 저가 주택은 빈번하게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제 공시 가격을 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고가 주택은 지금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죠. 그러나 아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논리를 되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어떤 비율적으로 움직여줘야지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말이 안 예. 되는. 예. 지난번 그 임대주택 할 때도 그렇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단독주택도 10억이고 아파트도 10억이다라고 하면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따르면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이라고 하는 공시 가격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단독주택은 뭐 4억 내지는 5억 부과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짜리 아파트하고 10억짜리 단독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공시 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달라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 정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죠. 근데 이제 10억짜리 단독주택은 4억에서 5억 사이에 공시 가격이 정해져서 4억에서 5억 사이의 그 기준에 맞춰갖고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들으면은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가 같으면 시가가 비슷하면 비슷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상식인 거죠. 예,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의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걸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느립니다.
예, 느리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서 공시지가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별히 맞습니다. 예. 세금 폭탄이라고 네, 하는 네. 키워드하고 연결해서 많이 나와요. 예. 올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오른 건가요? 올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랐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이 9.42%, 대략 10% 정도. 예, 서울이 13.87%. 서울은 많이 올랐네요. 예. 뭐 서울이 아무래도 뭐 가격 상승이 높으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주택이 전국이 5.32%, 그다음에 서울이 14.17%. 좀 이상하네요. 왜 또 아파트만 또 이렇게 올렸어 또? 안 그래도 높은데.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9.13%. 좀 더 올랐네. 예, 서울이 예. 17.75%. 약간 더 올랐습니다. 예, 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한 인정하고 거네. 이제 예. 반영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도 그래봐야 조금 더 올렸대요. 네.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갈 길이 아주 멀죠. 네. 예. 그럼 보유세를 이걸로 이제 보유세나 재산세를 계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한번 보유세가 실제로 발생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위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요. 네. 재산세로 보죠. 재산세로 보면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9억 원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네. 공시가격 9억이니까 뭐 실거래가는 한 12억 13억 할 것 같아요. 그 9억 원으로 올린 게 이명박 때 올린 거잖아요. 보유세 같은 맞습니다. 경우. 예, 예, 원래 예. 6억 원이었는데 예, 예. 노무현 1주택자. 지금도 네. 다주택자는 6억 원입니다. 다주택 예, 때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다주택 1주택 할 것 없이 6억 원이었는데 네. 9억 높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재산세 기준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 공시가격 8억 9,900 하죠. 그럼 이제 끝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재산세로 보면 그 보유세는 안 내면서 재산세만 내는 경우.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보유세가 예, 네네네. 근데- 헷갈리네. 예,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국세죠. 네. 국세인데 8억 9,900이면 공시가격이 1주택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대상은 아니죠. 네. 그렇죠. 9억 초과니까. 재산세만 내는 경우가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런 경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를 152만 7,600원 이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9억짜리니까 공시가격 실거래가 12억 13억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52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를. 예,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보면 실효세율이 뭐 얼마 될까요? 0.123%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오른 기준으로 계산을 하신 아닙니다. 거예요? 오르기 전 기준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이런 경우라면 네. 공시가격이 8억 9천 예, 나면 예. 공시 가격이 예, 예. 그렇다면.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중에서 1주택자의 경우에 가장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152만 7천 원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적게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좀 더 내는 거잖아요. 예, 그 비싼 집에 살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보유세도 늘어난다, 폭증한다, 세금 폭탄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보유세 체계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전년에 비해서 보유세는 막 예를 들어서 2배, 3배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보유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냈으면 전년에 105만 원 이상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설사 공시가격이 그런 일도 없겠지만 배가 올라도 5% 이상 안 올라간다니까 재산세가. 그다음에 3억에서 6억 구간이 지금 보면은 얼마입니까? 3억에서 6억 구간이 10%. 그다음에 6억에서 9억 구간이 30%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 가장 재산세 부과 대상 중에서는 가장 비싼 주택인데 맥시멈으로 세금을 내고 예, 있는 경우. 예, 150 지금 2만 7천 원 내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해도 작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예를 들어서 50% 100% 올랐어도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30%에 걸리는 거예요. 30%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45만 원 보다 더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체가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9억짜리 집, 9억에 가까운 집에 살고 계신 분이 45만 원을 맥시멈으로 봤을 때도
더 내게 되니까. 예, 세부담 상한. 근데 예. 그건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실거래가는 12억 13억 될 12억 거예요. 13억 정도 되는 예. 정도 되시면 그 정도 내실 수 있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뭐, 드는데 너무 약소하죠. 예, 너무 약소하죠.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예. 부리스럽다. 예,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짜리 주택이 있다. 2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공시 가격이 2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공시 가격을 확 올려서 2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은 재산세도 배로 그 거의 5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2억짜리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냈다 재산세를 10만 원 내면은 10만 5천 원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올려. 거예요. 그 다음에는 5천 원밖에 안 오르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예. 수준이 그렇죠. 연단이니까 예. 이건 5천 원 오르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캡을 씌워놔가지고 네. 아주 낮게 씌워놔가지고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집 가격이 몇십억 정도 되면은 예. 뭐 한 5,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겠네요. 몇십억짜리 그럴 수 집들은. 있죠. 예. 예. 참고로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5%가 5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95%가 5억 미만. 예. 10%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사실은 뭐 보유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정말 좀 가소로운 수준인 거죠. 예. 그러게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폭탄이라고 이제 공시 가격이 네, 거짓말을 올랐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 종부세 설계할 때 나왔던 폭탄 예, 세금 폭탄 프레임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느낌이. 예. 예. 그때도 사실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금 그렇죠. 폭탄이란 안 프레임에 됐는데. 당했잖아요. 네. 예. 이번에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세금 이것 때문에 낼 사람들 별로 없는데 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막 갖다 당시에 붙이고 있네요.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었고 그리고 6억이 넘으면 주택의 경우는 다 부과를 했었죠. 그러게요. 예. 지금은 이제 1주택자는 9억 원.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게 정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만약에 노무현 정부의 기준으로 했으면 종부세를 또 상당히 걷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예. 걷었을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이제 보유세 로드맵, 강화 로드맵, 그 뭐 재산세까지 강화시키는 건데, 그것까지 그렇게 제대로 됐으면 뭐 굉장히 많이 걷었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투기가 이렇게 일어나진 않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예.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높은 네.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투기를 왜 하겠어요? 집을 왜 사겠어요? 여러 채를. 그건 뭐 심심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세 채 사면 그건 뭐 하루씩 돌아가면서 잡니까 가서?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반박하는 인터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이게 뭐 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유세가 굉장히 높다. 그 보유세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안 팔면 돼요. 그렇죠? 그건 파는 시점에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보유세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부동산을 사재기 한다. 자기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8억 9,900만 원짜리가 지금 152만 원 낸다고? 보유세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서울 시내에서 12억 13억 하는 아파트예요. 얼마나 비싼 집입니까?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집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32평 기준으로 해보면 얼마입니까? 평당 뭐 4천, 땅값도 아니고. 예, 4천만 원, 아파트 평당 값이. 4천만 원 하는 거, 평당 4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평이 뭐 정말 아주 기가 막히다. 고급차인 건데, 그런데 만약에 보유세가 그냥 실효세 1%만 생각해 보죠. 이거 실효세 1%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1%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2억짜리라고 할 때 1,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매년 보유세로 낸다. 1,200만 원이면 매년 100만 원, 매월 100만 원이에요. 그거 투기 목적으로 누가 살까요? 못 사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그죠? 예, 투기 목적으로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실수의 목적의 사람이라도 거기가 입지가 좋겠죠. 인프라도 좋고
전세로 살 걸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뭐 그렇죠. 월세나 뭐 예. 전세로 살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매수를 합니까? 그 주택 과소비를 안 하죠. 그렇죠. 예, 소득에 맞게 주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총알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보다 더해야 예.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는 지금 실세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을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0.16%예요. 0.16? 예. 야 너무하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제가 부연드리자면 재산세 과세 대상 같은 경우 재산세가 사실은 보유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게 지금 한 11조가 좀 안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다 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종부세가 지금 2018년 한 1조 8천억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많이 거둘 거예요. 올해는 뭐 한 2조 한 5, 6천억 정도 거둘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합쳐봐야 뭐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같은 경우가 전체 세대 중에 지금 한 3%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도 보면 이게 뭐 대한민국에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또 깎아주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 또 깎아줘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뭐 낼세금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보도 많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 집 한 채 있는데 나이는 많고 은퇴해서 그런 거 많아요, 소득은 진짜. 없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어처구니가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 소득이 많아요. 아 소득도 많고 정말 그런 네. 사람이 저는 실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가공의 인물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금 소득이 이제 없다는 거겠죠. 네.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예. 네, 노인이니까. 그러나 다른 소득이 많을 거겠죠. 네. 금융 소득이나 아니면 원래 재산이 많았어요. 예,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 수입이 많겠죠. 네, 공시 가격의 현실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당연히 했어야 될 걸 늦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이제 기초연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밝힌 게 있죠.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30% 상승해도 건강보험료는 인상률이 한 4% 정도에 머물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부동산은 그중에 일부예요. 여러 가지 것들 같이 봐요. 그리고 아니 뭐 재산 많아서 빠지면 아니 그보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 산정 기준도 좀 바꾼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봐도 10,000원 이상 오르지 않는다.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겠네요. 네, 뭐 맞습니다. 아주 크게 걱정할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이태경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했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그 차이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시가의 한 85%까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부동산을. 그리고 사실 이 부동산 평가하는 것을 부동산 평가하는 거하고 다른 그 사람의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법인 소득세든 개인 소득세든 다 파악해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잖아요. 개인 네. 소득, 법인 소득 보이지 않는데도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 이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공평하게 다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정의로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고 들쭉날쭉한 거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공시지가라고 공시지가는 이제 땅값이고요. 공시가격은 주택의 가격인데 주택이 이제 땅을 깔고 있잖아요. 땅을 깔고 있는 그 땅은 공시지가고 그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인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인데 그러면은 집을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깔고 있는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이 어떤 게 더 높아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땅값이 높을 것 같은 아니 느낌이 이게 드는데 단독주택 그렇죠. 땅값이 단독주택에 만약에 13억이다. 그러면은 땅값은 한 10억. 그렇죠. 그리고 뭐 건물값은 3억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공시지가는 10억인데 단독주택 가격은 8억이야. 어.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뒤집혀서 예, 예, 공시지가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시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네.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보다 집값이 더 낮아. 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정부가 집중해서 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이지 않는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는 그렇게 잡아내려고 애를 쓰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거고 그러게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의지만 가지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번엔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올린 건가요? 시가에? 뭐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주택은 65%,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린 게 근데 그게 뭐 올린 거 반영해 보면 뭐 한 68%까지 올렸다고 해요. 국토부에서는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건데 뭐 미미하죠. 예, 미미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공시가격 그 현실화 이게 뭐 잘한 건데 명확한 정책 목표가 안 보여요. 예. 예,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드맵이 그게 안 보여요.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가 나온 것도 9.13 대책 때 나온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서울이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정말. 그쵸? 7월, 8월, 9월 뭐 그거에 대한 10월까지. 대책이 9.13 대책이죠. 예. 근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즉자적인 반응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네. 그러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정도지. 그러면 아예 문제를 해결하겠다. 부동산 보유세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형평성도 안 맞고 하니 높이겠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자면 실상은 이렇다. 이러한데 예를 들어서 뭐 2030년까지 그쵸 예를 들자면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2030년까지 그럼 전부 다 모든 부동산 유형 가리지 않고 85%까지 높이겠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높이겠다라고 하는 시간표 일정표를 보여주면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보유세 계속 늘어나는 경향적으로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의 로드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에 했었던 임대주택도 그렇거든요. 임대주택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뭐겠어요?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한 세대 수로만 따져도 한 60만 세대가 좋게 넘을 텐데 몇백만이라는 그러면 소리 쪽방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을 없애겠다 몇 년까지 그런 담대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 2025년까지 23년까지 없애겠다. 뭐 올해는 몇 프로 줄이고 몇 프로 줄이고 그래서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그걸 목표로 내걸어야 되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로드맵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85%로 몇 년까지 간다. 근데 올해는 어디까지 갈 거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즉자적으로 그냥 지금 갑자기 투기가 일어났으니 그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 올리면 투기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좀 반응,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 애청자 300분 안에 국가 관계 청와대 소속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미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보면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0명대로 진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살률은 제일 높습니다. 죽어가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죽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여러 가지 뭐 여러 문제가 있겠죠. 있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모든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해마다 대한민국이 GDP 한 2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한 1,800조 정도 되잖아요. 20%가 360조가 넘어요. 그게 매년 임대소득 내지는 매매 차익으로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 다 독식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마당에 공시가격을 좀 높인다고 하는데 그걸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 절반 887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월 소득 200만 원이 안 돼요. 887만 명. 네, 절반이 200 저기 안 되고, 심지어는 그 300만이 넘는 사람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무슨 이게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며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제가 보기엔 정말 뭐 자살할 수 없으니까 연명하는 거라고 봐요. 가족까지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뭐 숫자가 몇 천만이 넘는 거죠. 사실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예외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분들한테 뭐 1년에 300조가 훨씬 넘는 360조 이상의 불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데 상상이 안 가잖아요. 360조라면. 근데 그게 아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한테 간다.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둔다. 근데 그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공시가격으로 좀 높이려고 하는데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걸 전파하는 자들,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화 있을진저. 네. 오늘 또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짧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폭탄 없다. 예.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불하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가 부동산 부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게요. 예, 사실상. 오히려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죠. 보조금을. 집 없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왜 부자들한테 줍니까?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세금 폭탄은 없고요. 공시지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을 더 올리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예. 문재인 정부가 용기를 내서 분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용기를 내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용기가 부족해요. 예. 참여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참여정부는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보유세 강화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그 아주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추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그런 거 보면 너무 많이 아쉽고 분발을 하여튼 촉구합니다. 그때와는 다른 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다는 표현 추진해도 그렇죠. 충분히 지지율 회복해 가면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까먹은 지지율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네, 적과 아군을 구별해라. 그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마지막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 대통령님 이 방송 보시면 용기를 가지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